조용하던 고택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분주해지는 부엌. 안주인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어느새 정성스레 한 상 잘 차려진 손님상. 색도 모양도 참 맛깔스럽죠? 소리 좋네 그. 반가의 손님 접대는 아주 특별합니다. 500년 양반의 맛이 담긴 손님상. 한식은 바로 이 상차림에서 시작됩니다. 경치 한번 좋습니다. 강원도하고도 골 깊은 정선. 이곳은 드라마 식객으로 유명해진 곳인데요. 드라마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7월 정식으로 문을 연 한식당이죠. 2년 전부터 전국을 누비며 종가 음식을 연구해 왔다는 주방장. 그의 손끝에서 종가의 숨은 음식들이 하나 둘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입맛을 돋우는 메밀 전유어. 시원함을 더하는 해파리 별미채는 전체 요리입니다. 이제 주요리가 나올 차례. 육회 골동반입니다. 한정식 하면 상다리 부러질 정도의 푸짐한 상이 연상됩니다만 이 집에선 깔끔한 단품 메뉴를 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일반 한정식집하고는 좀 다르게 메뉴가 좀 차별화된 것 같고요. 상당히 좀 고급스럽고. 낫것상이라는 이름으로 내놓는 이 음식들은 사실 경북 영주의 반가 음식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그 한정식을 탈피해가지고 반가 음식을 발전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종가. 김영희 씨는 배천 조씨 종부입니다. 오늘도 직접 가꾼 텃밭에서 신선한 채소들이며 식재료를 장만합니다. 손수 가꾸고 다듬은 채소와 재료들로 정성껏 상을 차리는데요. 종갓집 안에서만 발휘하던 배천조 씨 종부의 음식 솜씨는 20년 전 일찌감치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 옛날부터 떡갈비를 조상들이 많이 해 드셨지만 연근을 다져 넣습니다. 연근을 다져 넣은 떡갈비에 이 소스는 100가지의 야생초예요. 그래서 3년간 발효시켜서 3일 고았어요, 가마솥에. 종가의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내놓은 이 집만의 특별한 음식들. 사실 종가 맏며느리가 식당을 운영한다는데 문중의 반대도 많았지만 반가 음식에 대한 종부의 자존심은 숨어있던 반가의 음식을 바깥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반가 음식은 한국의 뿌리고 보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안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에게 알려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릉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이곳은 강릉 선교장. 무려 10대에 걸쳐 꿋꿋이 이 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최근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2년 전 선교장 옆 한켠에 고풍스런 한식당을 마련한 것이죠. 종부의 깊은 손맛으로 차려진 이 먹음직스러운 상차림. 이 음식 모두가 다 300년 전부터 저희 조상님들이 드시던 건강식단입니다. 자, 그럼 잠시 이 집 음식 맛 좀 볼까요? 각종 채소와 고기가 15종류나 들어간 신선로.
강원도 특산물인 황태를 잘게 찢어서 채소와 버무려 먹는 황태 구절판. 으깬 두부와 고기를 다져서 쪄 먹는 두부선은 이 집안의 별미 중 별미입니다. 과연 음식 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뭐 300년 전에 이제 손주들이 드시던 음식을 이렇게 제가 지금 뭐 30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먹어보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선교장에 오면 꼭 한 번은 먹게 된다는 반가 음식. 선교장 가승 음식을 전승한다. 옛날에 강릉 선교장의 그 명문가 한국 최고의 음식 그 맛을 다시 재현하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바야흐로 한정식에도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음식들에는 중요한 코드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바로 반가 음식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예전엔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음식. 500년 동안 양반가의 밥상에 꼭꼭 숨어 있었던 음식입니다. 반가 음식이라는 것은 이제 수천 년 대대로 내려오던 뭐 종가댁 음식이나 명가댁 음식을 우리가 말하거든요. 수천 년 전부터 몇 년이 이어온 그 집만의, 그 가문만의 음식이 따로 있어 온 거죠. 오늘날 이 반가 또는 그 종가에 있는 그런 음식은 우리 그 전통 한식의 전형성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음식이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데 안동 하회마을 만한 데가 또 있을까요? 안동의 대표적인 종가 서해종택이 아침부터 시끌벅적합니다. 음식 준비가 한창이네요. 그런데 머리에 뭔가를 꽂고 있죠? 풀 같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 음식 만드는 여자들 머리엔 다 꽂혀 있는데 이게 뭔가요? 5월 단오가 되면 옛날 풍속으로 공구이라 그래, 공구이. 근데 이게 굉장히 향이 좋고. 향기 좋은 궁궁이를 꽂고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오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새 선생 기일이라 할게요. 제삿날. 5월 단오 날이 새 선생 오늘 새벽에 이제 제사 잡수는 거네. 이래 준비해가지고. 서해 류성룡 선생을 기리는 제사. 보통 사람들은 보기 힘든 음식들도 오늘만큼은 구경할 수 있습니다. 둥글둥글 일렬로 나란히 서 있는 이것은 잡과편, 대추 옷을 입은 찹쌀 경단입니다. 빈대떡 같기도 하고 또 전 같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동그랗게 생긴 거는 전이고 이 송편 모양으로 생긴 거는 주악인데 둘 다 재료는 찹쌀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추를 잘게 썰어가지고 넣어서 같이 반죽을 하거든요. 주악은 안에 이제 콩고물을 넣어가지고 또 주악은 주악대로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지만 종갓집 제사 준비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그런 제사인 종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물며 서해 종택처럼 큰 종가에선 그 책임이 오죽할까요? 떡을 만들어도 이제 그 재관하고 모이면 뭐 100명이 넘을 때도 있으니까 양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봉제사, 4대 봉제사 불천이 받드는 일하고 그리고 저기 각지에서 모여 오시는 이제 접빈객들 맞이하는 게 종부의 가장 큰 소임입니다. 예. 자정이 다 된 시각. 수십 명의 재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걔도 오늘은 더욱 예를 다해야 합니다. 분양, 보사, 불천이 제사를 지내는 날이거든요. 이 불천이 제사는 자고로 덕망이 높고 나라의 공로가 큰 사람이 죽고 나면 영구히 모셔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데요. 나라에서 허락한 사람만 지낼 수 있습니다. 불천이 제사를 지내는 건 종가의 가장 큰 자랑이죠. 그러니 더욱 정성을 다할 수밖에요. 불천이를 많이 모시면 많이 모실수록 그 가문의 영광인데 우리 풍산유가는 불천이가 6분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만은 떡도 시루떡 외에 잔떡이 아마 9가지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그 계획을 보시면 알지만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법에 의해서 음식이 마련되는 겁니다. 자고로 제사는 정성이랬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 둘 제사상에 오릅니다. 제사는 그 집안마다 제각각 음식도 지내는 방법도 다른 법. 그렇다면 류성룡 선생의 제사엔 어떤 특이한 것들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제사상 위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름은 중게. 서해 선생이 살아생전 좋아했다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중게는 대체 어떤 음식일까요? 잠시 만드는 과정을 훔쳐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못하고 야가다. 밀가루에 막걸리를 넣어 반죽을 하고 반죽이 차질 때까지 수십 번 치댑니다. 봉으로 편편하게 민 다음 일정한 간격으로 썰어내면 끝. 수혜 선생이 평소에 즐거 잡쌌다고 중계라고 궁중 언젠가 궁중 제례 음식에 그 현안도 보니 중계가 있더라고. 이게. 아니 평소에 잘 잡쌌으니까는 그 해놓으라 가셨길래 400년 되도록 우리가 이걸 하고 있지. 우리 큰 집에도 이건 안 하거든. 한국에 하는 집 없을 거야. 우리 이외에는. 서해 선생은 평소 꿀이나 조청이 발린 유밀과 같은 과자를 사치스럽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 아무것도 넣지 않은 중계를 드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사상에 올리라는 특별 주문까지도 했다네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서해 종택엔 이 집만의 특별한 음식들이 있는데요. 며느리가 만들고 있는 이 음식 역시 아주 귀한 음식이라는데 수란이라는 겁니다. 수란 계란하고 난체락하기도 하고 수란이라 하기도 하고 이건 이제 사돈 손을 차린다든지 식상에 반찬이래 이거는. 이건 제사 넣는 건 음식도 아니고. 잣을 갈아서 낸 국물에 문어, 전복, 서기버섯 같은 귀한 재료와 함께 미나리, 당근 등 갖은 채소를 넣습니다. 그 위에 달걀 반숙을 넣고 걸쭉한 잡국물을 부으면 수란 완성. 옛날에는 사돈상 차리면 가지 요새는 또 신식으로 이제 식사하기 전에 뭐라 하노 전체 요리로 이거 먼저 드시고 이제 식사하고. 듣도 보도 못한 귀한 음식. 오직 사돈만이 맛볼 수 있었다는 최고의 젖빈 음식인 셈이죠.
안동엔 크고 작은 종가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학봉 종택도 내로라 하는 안동의 명문가인데요. 장마에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댁에 손님이 찾아왔네요. 원래 뭐 지금까지 감자하고 뭐 저거는 잘 됐다 그러던데 고추하고는. 네, 잘 안 됐어. 바깥 어른이 손님과 담소를 나누는 동안 부엌은 바빠집니다. 이거 밑간하자. 손님 맞은 만큼 큰일이 또 있을까요? 멀거나 가깝거나 내 집을 찾아오는 손님은 다 귀한 법. 이 귀한 손님을 치르느라 종부의 손은 평생 마를 날이 없습니다. 아무리 옛날이고 현실이고 간에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다 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또 각별하게 대접을 할 뿐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하는데 좀 많이 신경이 갑니다. 예, 그냥. 정성이 그대로 느껴지죠? 사실 우리나라 양반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봉제사 접빙객. 제사를 온전히 받들고 손님을 제대로 모시는 것이죠. 모든 제사 지낼 때 모든 문중 사람들이 그거 찾아오고 또 문중회의도 이제 종가에서 하고 모든 모임의 중심이 이제 종가이 되고 사실은 종가라는 건 어느 개인의 종손 개인의 집이 아니거든요. 그 종가로 받들고 있는 자손들의 모두 그 자기 집이라고요. 그 누구라도 소홀히 대접을 못 한다고요. 못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젖빈상에 오르는 음식들은 어떤 정성으로 완성되는지 한번 봅시다. 물이 올랐는데. 이 손한 건 지금 보호수로 해가지고 못 피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이게 난기 바람이 쓰러져가지고 어차피 베어야 됩니다. 이래서 베는 길에 송구도 벗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음력 3월에서 7월 송기를 채취하는데요. 이 송기는 학봉종택의 특별한 음식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송기는 바싹 말린 다음 가마솥에 넣고 팔팔 삶습니다. 그런 다음 송기를 잘게 다집니다. 흉년이 들면은 이 산에 나가가지고 이제 송구를 뺏겨요. 송구 뺏겨 가져와서 그것도 밥하면은 적으니까 죽을 끓였어요. 송구 죽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뭐 오는 손님도 그걸 드리고 뭐 식구도 그걸 먹고 이게 송구가 그렇게 근기 있고 좋은가 봐요. 그렇게 흔하게 먹었는 건데 요즘은 이게 아주 귀한 물건이 됐어요. 송기가 골고루 퍼져서 발그레하게 물이 들면 맵쌀가루와 섞어 반죽을 한 다음 이제 송편을 빚습니다. 짜잔! 모양도 빛깔도 고운 빨간 송기 송편. 자, 학봉종택에 전해져 오는 반가 음식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가마솥에 넣는 이것은 소다리, 우족입니다. 하루 동안 우족을 가마솥에 푹 굽니다. 뼈와 살을 발라낸 뒤 식히면 묵처럼 변하게 되죠. 자, 이렇게요. 이게 바로 족편. 주로 겨울에 먹는 음식이죠. 대구포는 예나 지금이나 훌륭한 술안주용인데요. 학봉종택의 주한상에도 빠지지 않는 재료라는군요. 이게 대구 보풀음인데 술안주도 하고 또 맛반찬도 하고
이거 하려면 진짜 날밤 새가면서 해야 돼요. 어떤 음식이 손 안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손이 많이 가고 공이 들어야 음식이 제대로 나옵니다. 아무리 딱딱하고 먹기 힘든 대구포도 종부의 손끝만 닿으면 솜털처럼 부드럽고 먹기 좋은 밥 반찬이 된답니다. 계절마다 다른 음식들로 다양한 상을 차려냈던 학봉 종택. 녹두를 맷돌에 넣어 잘게 쪼개는데 이 댁에선 녹두를 탄다라고 합니다. 흔히 녹두묵, 청포묵이라고들 하죠. 청포묵은 주로 봄이나 초여름에 즐겨 먹습니다. 여기에 고기, 숙주, 미나리 등을 묻혀내면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탕평채가 되는 것이죠. 제사나 손님상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귀한 반가 음식. 이 좋은 음식들을 그동안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양반들도 다 우선 생계가 돼야 되니까 그게 다 요즘 뭐든지 이 경제에 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거 안 됐잖아요. 이게 방가에서는 이 상업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겐 수백 가지 어머니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명문가와 종가에서만 전해져 내려온 반가 음식. 그렇다면 우리나라엔 얼마나 많은 종가가 남아있을까요? 오늘날 가장 많은 종가가 있는 곳은 바로 경북. 종갓집만 무려 120여 곳, 전국의 4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쉽습니다. 그 많은 반가 음식들은 다 어디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국적이라는 안동이며 경주. 이런 유서 깊은 도시엔 안타깝게도 유서 깊은 음식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아니, 모른다는 말이 더 맞겠군요. 경주 불국사를 보고 안동 지역의 하회마을을 둘러보고 이렇게 문화를 보는데, 그러고 나서 드실 음식이 요즘은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반가 음식을 이제는 조금 이렇게 소개하고 내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퇴계 선생이 드신 뭐 어떤 그 아침상이 있으면 퇴계 선생 뭐 아침상이라든지 혹은 퇴계 선생 정식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인다면 그 음식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외부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이 음식은 한번 내가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종가 음식을 잘 정리 체계화해서 이 한식 세계화 사업에 중요하게 포함을 시키는 것이 이 세계적으로 이 한국의 유교 문화의 전통을 제대로 알리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전통이 가장 잘 살아있는 교토. 여기엔 교토만의 유명한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日本にはいろいろ料理ありますけど、京料理はやっぱり代表的な料理なので、やっぱり一度はここに来て食べますね。親戚なり友達が集まった時にやっぱり連れて行って食べさせてあげるのが、京都人としての誇りと自慢でもあります。 교토 사람들이 가장 자부하는 교요리, 도대체 어떤 요리일까요? 이 남자가 맛을 음미하며 먹는 이것은 다름 아닌 두부입니다. 유도후라고 하는데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토의 대표 요리라고 합니다. 一番有名なのが湯豆腐ですね。やっぱり京都に来たら食べます。はい。
とっても今日も湯豆腐でしたけどとっても美味しい滑らかで美味しかったです。歴史のある古いお豆腐400年前にねできました豆腐を召し上がいただけるっていうのは本当に楽しんで。 전골 냄비에 넣고 그냥 끓인 두부. 그리고 두부를 꼬챙이에 끼워 된장을 발라 구운 덴가꾸. 소박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이것이 수백 년간 교토를 지켜온 대표 음식이랍니다. 도대체 얼마나 유서 깊은 음식일까요? 주인장의 비밀 공간을 살짝 따라가 봤습니다. ここはにがりを作っているところなんですね。塩を入れて、そしてだんだんと自然の空気の湿気を吸って、そしてポトンと落ちてくるわけです。約35年ほどの歳月をかけてにがりを作るわけです。私で373年ほど経っておりますが、私で15代目になります。 370여 년간 유도후를 만들어 왔다는 이 집. 콩 재배에서부터 간수며 두부 만드는 일까지 옛날 방식 그대로 직접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두부 하나가 자그마치 70만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유도후는 왜 유명해졌을까요? 京都はやっぱりお寺が多かったんで匂いがきつかったんでこれはいかんとそして淡白な食べ方を考え出すというたんで一生懸命考えている間に湯の中にお豆腐を入れるそして湯豆腐として作り出されたんです。 절이 많았던 교토에서 유명해진 유도후. 효진 요리라 해서 스님 요리의 한 종류로 지금은 관광객에게 아주 인기랍니다. 교토에서 유명한 건 스님 요리뿐 아닙니다. 그 옛날 교토는 일본의 수도였기 때문에 귀족 문화 역시 발달했는데요. 그 귀족 문화 중심에 교카이 세키 요리가 있습니다. 깔끔하고 정갈한 것이 분명 일본스럽습니다. 뱀장어로 만든 니코고리. 전체 요리인 핫슨. 열매를 열면 이렇게 앙증맞은 음식이 숨어 있죠. 연잎과 연꽃으로 장식한 회 무코즈케. 교 요리의 대표적인 여름 음식 하모노 오토시. 정성이 듬뿍 담긴 요리들이 하나씩 코스로 나옵니다. 이렇게 식재료며 소품,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이 계절과 어우러지는 게 교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일본 교토에는 유명한 교 요리 전문점이 수십여 곳. 교 요리가 얼마나 유명한지 100년의 전통을 지닌 이곳엔 세계 각국에서 교 요리를 배우기 위해 온 요리사들이 많습니다. 一回食べたらもう何これ何もう美味しいかどうかまだわからない。大体なんか食べたらこれ美味しいかこれまずいかすぐに分かれるけど、一つの歴史とか文化とか習ってからどっちがいいどっちが微妙分かれるからその深さがあります。 음식의 하나하나 그 그릇이라든지 그 음식에 넣는 모양이라든지 그런 하나하나 모든 게 조합돼서 서비스라든지
그 가게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모든 게 조합돼서야말로 이제 교류라고 생각하고 음식 하나 갖고 맛있다고 해서 교류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죠. 음식뿐만 아니라 맛과 분위기, 일본 문화까지 덤으로 담아내는 교요리. 귀족 요리에서 출발해 볼거리는 물론 그들의 문화까지 식탁에 내놓는 일본인들의 자부심이 교요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맛이고 또 힘입니다. 京料理は昔天皇陛下しか食べれなかった。天皇陛下とか貴族しか食べれないような料理やった。でも今はもう普通の人が、食べれるようになった。それからフランス料理もそうでしょ。せやけども韓国のヤンバンの料理も、絶対韓国の人にとっては誇るべき料理やと思うんですよ。で残すべき料理やと思うんですよ。でそれは次の世代に伝えるためにもみんなが食べてみんながそれを大切に思ってみんなが守らないとなくなっちゃいますよ。 선생님 가식을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게 되실 거예요. 나도 한번 드셔봐요. 거기 맛있어. 국물을 맛을 보래요. 한식의 세계화가 대세인 요즘 최근 들어 우리 지역에서도 반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맛보며 얘기 나누는 이들은 한국전통음식연구소 회원들인데요. 오늘은 경북 영주의 반가 음식을 시식하는 날입니다. 옛날 양반가에서 먹던 음식이라고 하는데 요즘 음식처럼 화려하고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뭐를 먹어도 다 담백하고 깔끔하고 멋스럽고. 이 건대국도 너무 좀 맛있어 보이고 좀 특색이 있어요. 사마탕 이것도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좀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이런 진짜 반가의 음식 같아요. 보는 것 자체가, 보는 것 자체가. 반가 음식을 직접 재현하고 전수하고 있는 김영희 씨는 진주 강씨 종택의 셋째 며느리면서 전통 요리 연구가입니다. 그녀는 종가에서 잠자던 반가 음식을 용감하게 바깥으로 끄집어냈습니다. 흰살 생선과 채소가 들어간 전체 요리 어채. 영주 지방의 특산물인 인삼을 이용한 인삼 정과. 이 임자수탕은 여름에 차게 먹는 닭고기탕이고요. 삶은 쇠고기를 양념한 뒤 밀가루를 입혀 쪄낸 이것은 기밥. 고도들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음식들이 옛날부터 해 드셨던 음식이구나. 예를 들자면 사마탕이라든가 또 골동반이라든가 또 곤댓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영주에서 옛날부터 해 드셨던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들이 반가 음식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곤댓국은 그냥 도랑국으로만 생각하고 또 골동반은 보통 비빔밥으로만 생각하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비빔밥은 골동반이라고 해서 1800년대 말 시의 전서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비빔밥도 알고 보면 반가 음식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탕은 명절에 남은 전과 떡, 채소 등을 함께 넣어 끓여 먹었던 일종의 모둠탕인데요. 종부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음식 아닐까요? 경북 영주 지방에서 내려오는 전통 음식 곤대국도 있습니다. 곤대국 역시 고소인 요록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들깨 맛이 나는 게 굉장히 담백하고 순수한 맛이 나니까 들깨를 넣어주고. 특히 곤대국은 반가를 벗어나 지금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집에서 가져놨다 어른들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나은주 씨는 영주 지방에 내려오는 곤대국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상품화하기 위해 한창 준비 중입니다. 평소에 이 향토 음식이나 집안에서 내려오는 음식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한식 전문점이 참 많아요. 한정식 전문점이. 많이 다녀보면 거의 나오는 음식들이 뭐 집집마다 비슷하고 별로 차별화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 집안에 내림에 내려오는 한 집안의 음식을 끄집어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지역의 자기 영주시에서는 숨어있는 반가 음식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올해 초 향토 음식 발굴 육성팀까지 만들어가며 반가 음식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할 때는 음식에 관한 거 모두가 이제야 우리 반가 음식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어서 원래 초부터 저희들이 TF팀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반가 음식을 조사를 하고 육성을 시키고 개발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세울 만한 어떤 반가 음식이나 향토 음식이 없어 왔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고 지금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이것을 뭔가 좀 상품화 시키고 보관은 냉장고 넣어야지. 얼마 정도까지 뒀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냉장고 넣어놓으면은 성주 한계마을 응화종택 종부의 내림 음식 강의가 한창입니다. 응화종택 대대로 내려오는 집장. 고추, 당도, 고추 이런 거는 예전에 없었을 거거든요. 누룩가루와 채소를 섞어 하루 만에 발효시킨 집장은 응화종택의 비밀스러운 반가 음식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두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종류가 선반. 한 종가에 600년 된 종부로서 사실 음식에 대한 것을 내림 음식은 있지만은 조금 굉장히 또 바쁜 일상에서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대학에서 하는 이 공부를 해서 우리 전통 음식, 집에서 내려오던 종가의 전통 음식을 조금 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이루어진 종가 음식 창업 컨설팅 교육. 종부를 비롯한 문중 사람들, 한식당 주인 등이 참가해 종가 음식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된 자리였습니다. 저는요, 상주에서 한정식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정식집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아무리 오래 해도 한정식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옛날 음식으로 다 돌아가는 게 결론에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배워가지고 옛날 전통식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성시제도를 노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문턱 높던 종가의 종부들이 무려 15명이나 참여했는데요. 나라 때부터 큰 고대죠. 그들의 집안에 내려오는 반가 음식을 전통문화체험 상품으로 내놓는 등 종부들도 이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좀 글로벌화 시켜서 정말 한국적인 음식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목표를 두고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종가 음식이 실제로 자기 집에서만 해먹는 음식으로 보존시키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아는 계기가 돼서 그게 상품화가 될 수도 있고. 반가 음식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뜨거운 곳, 경북 영양의 두들마을입니다. 가지가 너무 컸어요, 이거. 나도 안 가봐가지고. 맞아요. 땀물심한 거. 싱싱한 가지가 앞치마 가득이네요.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깨 따먹기도 하고. 마을 텃밭에서 딴 탱탱한 가지는 오늘의 식재료. 가지가 절이되는 동안 가지 속에 들어갈 재료를 만들게요. 가지를 갈라서 그 속에 된장을 넣습니다.
얼핏 봐도 낯선 이 음식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지금 오이 소박이처럼 사갈림을 4등분을 해서 속에 들어가는 양념이 된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탕을 내서 먹는 밥 반찬인 것 같습니다. 이 음식은 한 400년 전 이 지역에 사시던 어르신이 쓰신 음식 디미방이라는 조리서 속에 나온 음식인데, 음식 디미방, 한글로 된 최초의 조리서. 400년 전 안동 장씨 부인이 썼다는 이 조리서는 경북 영양의 작은 두들마을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장씨 부인의 손맛을 계승하기 위해 음식 디미방 보존회가 결성됐다는 겁니다. 이름도 맛도 생소한 음식 디미방 속에 반가 음식. 음식 디미방에 소개된 음식들 중 11개가 그대로 재현돼 지금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토장 녹두나 하는 녹두 국수에다가 깨국물을 말아서 드시는 여름 음식으로 아주 좋은 것인데, 여름 콩국수처럼 이렇게 대용으로 쓰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감향 진사조라고 하는 것은, 진사라는 것은 걸쭉한 술을 일컬어서 진사조라고 합니다. 한상 가득 잘 차려진 일명 음식 디미방 코스 요리. 채소로 만든 잡채, 삶은 닭고기와 그 육수에 데친 채소, 여기에 느름적을 얹은 수증게, 더덕, 빈자병, 숭어로 만든 삼색전, 숭어살로 만든 어만두, 대구 껍질 누르미는 또 어떻습니까? 특히 대구 껍질 누르미는 재밌는 음식인데요. 어디 장씨 부인의 그 레시피 한번 볼까요? 놀랄 정도로 상세하게 적혀있는 400년 전의 레시피. 장씨 부인의 요리 지침 따라 대구 껍질 누르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싱싱한 대구를 잘라 껍질을 벗겨내고요. 그런 다음 꽁고기와 파, 버섯은 잘게 다져서 속을 준비한 다음 대구 껍질로 잘 말아냅니다. 대구 껍질의 쫄깃쫄깃한 맛과 꽁과 버섯에 어우러진 그 맛이 뭐 어느 맛과도 뭐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만들어 놓은 재료를 찜통에 넣고 쪄서 소스를 곁들여 내면 이렇게 맛있는 대구 껍질 누르미가 됩니다. 어느새 후식 먹을 시간이네요. 서귀편입니다. 장씨 부인은 서귀편을 이렇게 만들라고 합니다. 백미 한 마리면 찹쌀 2대를 한 대 담았다가 가루로 만들고, 서기 한 말은 더운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아주 곱게 다져서 섞은 다음 보통 파시루편 같이 안 찍어라. 고물은 백자를 다져서 켜를 놓아 찍어라. 이게 아주 별미니라. 그 말씀대로 재현해 보는데요. 그 레시피가 얼마나 세세한 것까지 잘 정리되어 있는지, 오늘날 인류 전문 요리사가 썼다고 해도 될 만큼 딱 떨어지는 요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만들었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저희들로서는 참 대단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음식은 전국 어디에도 없고 여기뿐이거든요. 맞지? 그 안동은 이걸 잘 먹는다니까요.
음식 디미방에 반해 3년 전부터 모였다는 음식 디미방 보존회. 회원 수만 해도 3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매주 이곳에 모여서 음식에 관해 토론도 하고 400년 전 반가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거의 이 음식을 하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거 감동이죠, 감동. 영양고민으로서 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분에 대한 거를 알아간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아간다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손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는 주부들도 그러니까 관심 있는 주부들도 와서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시고 이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문중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숨어있던 400년 전의 반가 음식들. 그 음식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준 음식 디미방. 장씨 부인의 이 훌륭한 조리소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 자산입니다. 얼마 전에는 하버드대에서 여기 오신 적이 있습니다. 교수하고 학생들이. 근데 그분들이 음식을 다 드셨어요. 그렇다면 이 반가 우리나라의 음식이 강한 맛 때문에 외국 사람의 입에 맞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 우리 반가 음식을 그대로 잘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국 음식은 짜거나 맵거나 강한 맛이 난다라고 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 반가 음식을 이 디미방이라는 조리소를 토대로 다시 바로 복원을 해서 아니면 약간의 변화가 따르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진정한 우리나라 대표 음식으로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0년까지 세계 외식 산업의 시장이 1조 5천억 불을 이제 능가한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IT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과 맞먹는 이런 외식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아한 아름다운 훌륭한 반가 음식이 이제는 전면에 내세워져서 많은 이들에게 한식의 우아함, 훌륭한 식문화를 알리는 그런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반가 음식이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반가 음식. 한식의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는 진정한 우리 음식. 종가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과 문화가 그대로 전해지는 음식. 이제 숨어있던 반가의 음식들이 조금씩 대문 밖으로 나오고자 합니다. 그 가슴 설레는 맛. 당신은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